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테라팹에 HPSP가 장비 진입을 발주를 받았다고 하고, 한미 반도체도 TC본도를 비롯해서 소잉 장비가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테라팹에 HBM 최대 고객이 탄생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77조 원 정도의 AI 반도체 프로젝트입니다. 테라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소부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소부장들도 강력한 데가 많은데, 일단은 여기 HPSP 전에 저희 사무실 그 7층에 그 사무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TC본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지금 막판 협상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전기차도 만들었고 로켓도 만들었지만 정작 반도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과연 테라팹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뉴스의 중심이 HPS가 그 장비 한 대를 공급을 했다. 한국 소부장이 머스크의 그 테라팹에 생태계 입성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겁니다. 그 신문 기사가 올라왔는데, 장비 판매도 좋은데 머스크가 테라팹을 세우면 우리에게 유불리부터 먼저 다뤄주지, 머스크가 너무도 길이 나라 다 잡아먹히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된다. 띄어쓰기가 없어서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테라팹이 이제 HPSP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 한미 반도체 얘기보다는 과연 머스크가 테라팹을 성공을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을 좀 중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머스크의 테라팹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HBM과 고성능 메모리를 대량 구매하는 초대형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스크가 테라팹을 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제가 글을 썼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테라팹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죠, 스페이스X 우주항공이죠, XAI, 머스크 관련 사업에 AI 반도체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HBM 공급 부족이 심각하니까 향후 3, 4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을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칩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스페이스X와 XAI를 포함한 계열사의 자체 공급망이 필요하다. 로직, 메모리, 패키징까지 포함한 통합 생산 체계를 확보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가 머스크 테라팹의 입성을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HPSP, 이거는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 해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회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이 수소로 보완해서 성능과 수율을 높이는 장비인데, HPSP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탑입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한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HPSP가 테라팹에 PO 구매 주문서를 확보를 했다. 사실상 공급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 반도체가 HBM용 TC본도 MSVP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A 장비 최종 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TC본도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MSVP, 이게 마이크로소 앤드 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뭐냐면 자르고 붙이고 하는데 이제 원래 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까지 처리하는 후공정 장비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HBM은 물론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도 폭넓게 쓰입니다. 밑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이런 장비가 사실은 한미 반도체가 잘했어요. 그런데 HBM 시대가 오면서 SK 하이닉스하고 협력해서 TC본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 톱입니다. 톱. 그리고 반도체를 잘라야죠.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참 아주 잘하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저번에 방송을 했지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스페이스X에 500억 정도의 지분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스크하고의 관계도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미 HBM 시장의 핵심 장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테라치 패배 진입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파일럿 라인이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일럿을 잡으면 양산도 잡는다. 자, 시험 생산 라인을 해서 장비를 넣는데 거기서 잘 나왔다. 그럼 장비를 교체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잡으면 양산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라인에서 수위를 맞춘 장비를 양산 과정에서 교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파일럿 라인의 공급 후 봉생산 라인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이고 사실상 입장권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일럿 단계에서 채택된 장비는 양산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펩처럼 처음부터 AI 반도체 생산과 첨단 패키징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초기 공급사가 끝까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가 공급이 확정되고 한미 반도체가 공급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이건 단순한 시험 공급, 파일럿 공급이 아니라 177조 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 임장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더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머스크는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테슬라를 할 때도 전기차를 할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의 세계적인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머스크는 과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까?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율은 돈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30년 이상 D램을 생산했고 SK 하이닉스는 옛날에 LG전자에서부터 그때부터 40년 가까운 메모리 생산 경험을 했어요. 마이크론도 수십 년간 D램을 개발을 했어요. 반도체는 건물을 짓는 팹을 건설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에서 엄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어도 함부로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도를 하는 이게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에 보면 텍사스인데 여기에 보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여기 텍사스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 요 기가 팩토리 근처에 일론 머스크의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NXP 여기 반도체도 여기에 있고 여기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에 삼성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죠. 근데 여기서 가까운데 삼성의 테일러 팹이 있습니다. 이 오스틴에다가 머스크가 테라팹을 만들 거라는 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D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HBM을 별도의 어떤 제품처럼 생각하는데 D램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HBM은 최첨단 D램의 복합재입니다. 집합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목숨 걸고 하는 게 사활을 걸고 하는 게 HBM4, 4E, HBM5가 아니라 사실상 원시 D램입니다. D램을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 HBM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HBM4도 4E도 HBM5도 결국은 원시 D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D램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괴짜라 한다 할지라도 머스크가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은 D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AI 반도체는 설계보다 제조가 어렵고 제조보다 메모리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D램도 만들겠다고 선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삼성, SK, 마이크론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돈으로 해결할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성공을 할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테라팹의 진짜 목적은 뭐냐? 고독 달팽이가 보기에는 테라팹은 메모리 공장이 아니라 AI 반도체 공장에 가깝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HBM을 공급을 받아서 이 AI 자체 AI 칩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HBM을 받아서 첨단 패키징, 데이터 센터, 테슬라, 옵티머스, 스페이스X로 이어지는 머스크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HBM은 직접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삼성, SK, 마이크론을 쓰겠다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가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I 칩은 지금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브로드컴, 머스크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는. 그런데 HBM 공급사는 딱 3개입니다. 3강이 유지가 되어 있죠. 뭐 중국 이렇게 깜짝대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 부족이 심화되고 시장 규모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보면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테라페입의 뉴스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 소부장이 머스크 AI 반도체 공급망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HPSP가 공급이 확정됐고 한미 반도체도 최종 협상을 마무리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째로 머스크의 가장 큰 도전은 공장이 아니라 수율입니다. 반도체는 돈보다 경험이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머스크가 메모리 반도체 디램을 만든다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테라팹은 삼성전자와 SK 이외의 경쟁자라기보다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HBM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삼성, SK 하이닉스의 HBM을 구매해서 AI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다 이런 데 다 HBM을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양념을 쳐서 자기들만의 TPU라든가 ASIC 반도체를 만드는 것하고 별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성공할수록 오히려 HBM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 HPSP가 뭐 그냥 테라파이브에 들어갔다, 한미 반도체가 T10본드에 들어갔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어떤 사람이 댓글로 썼던 것처럼 과연 테라파이브 성공을 했을 때 우리 반도체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되죠. 오늘 구독 달팽이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줬다고 생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